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델리온 강태공 파트너입니다. 지난밤 미국이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증시에 강한 하락이 나와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가오는 또 증시의 낙폭 속에서 다음 주가 걱정되시는 분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고요.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방법, 문자 상담 방법 있고요. 자, 전화 02-3772-0269, 02-3772-0269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에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그다음에 사연 같은 거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특징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사실 상한가 갔던 종목은 두 종목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었고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MLCC 테마주 중에 강한 대장주로서 또 올라가고 있는 한캠이라는 종목이죠. 자, 한캠 같은 경우도 제가 밴드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MLCC 테마주와 함께 여러 종목들과 함께 소개시켰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사실상 한캠이 지금 이제 지난밤이 아니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장중에 강한 상한가가 나와 주었어요. 사실 지금 이 한캠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MLCC 관련 테마주들 여기서부터 집중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눌려주긴 했지만 평단가를 오히려 낮출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강하게 상방 흐름이 나와주는 모습이죠. 최근 이제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 그런 섹터들과 함께 올라가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월봉상 흐름 봤을 때도 15,000원대를 강한 저항을 받겠지만 뚫어내면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한캠 같은 경우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양폴리. 자, 진양폴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지금 올랐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양폴리 같은 경우가 이제 6월 4일에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 진양폴리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밴드방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죠. 밴드방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강한 상한가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하락으로서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진양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죠. 이제 지선이 끝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서 올라갔던 섹터다.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한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양폴리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다 어떤 종목이었다? 밴드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종목 상담도 이제 전화 상담이든 문자 상담이든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상담 이후에 종목을 정리했을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촬영해서 입장하신다라고 하면은 매일 오전 9시 100% 무료로 단타를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양폴리 같은 경우도 단타로서 들어갔다가 장중에 화끈하게 상한가까지 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QR코드를 찾아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캠이라는 종목이라든지 시트로닉스, HB 테크놀로지, 퀄리스타 반도체, 민테크, 지금 시장에 강한 섹터들의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이 다 2배에서 3배씩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오늘 종목 상담 이후에 어떤 종목 사일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9시에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한 라이브 방송, 기법 방송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좋지 않지만 워런 버핏이 드디어 현금만 확보하고 있던 워런 버핏이 1,500조에 달하는 투자 모멘텀이 생겼어요. 물론 1,500조를 다 워런 버핏이 투자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투자하는 시장 규모가 1,500조 원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포트에 담아놨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굉장하게 크게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시면서 밴드만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잠시 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고요. 18,0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비중은 20%고요. 강태공 파트너님 팬입니다. 현재 손실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팬이라고 또 해주시니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섹터의 테마죠. 지금 시장이 전고체 배터리가 과거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피지컬 AI 이런 것들의 기대감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가 부각받으면서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움직였던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이 뭐 하고 있느냐? 움직이고 있는 게 없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지금 한농화성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죽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테마주들이 지금 수급이 붙어야 되는데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자체가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월봉상 봤을 때 사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들어간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18,000이라고 했던 자리가 봤을 때는 그냥 거의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딱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 전에 있던 고점대를 돌파했고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고점대를 돌파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위로 올려지는 자리죠. 그래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장에서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강한 상승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반등을 못하고 좀 빠지고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고 주봉상 봤을 때는 현재 15,000 정도까지는 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뭐 차트상 15,000을 지켜줬을 때는 크게 문제될 자리도 아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모멘텀 자체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짧게 대응하실 게 아니라 길게 보셔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락은 조금 더 일단 하락이 보다시피 추세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락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14,000원, 15,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걱정하실 건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한농화성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보다는 전화로 좀 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아비코전자고요. 네, 아비코전자고요. 1,600원에 5%입니다.
1,600원에 5%. 사실 뭐 아비코 전자 그냥 뭐 이 지금 최근 뭐 DDR 그 D램 관련돼 있는 그 과연 가격 상승 모멘텀도 있고 중요한 건 이 전자 아비코 전자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섹터들이 받쳐줘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아쉬운 게 매수를 잘 했는데 지금 매도를 못 해가지고 아니면 지금 최근에 꼬리 달 때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어제 매수를 했는데요. 네네네네.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물어보고 비중을 더 늘려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까 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물어본 게 정말로 사실은 타점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꼬리도 굉장히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면 알다시피 지금 이런 기업들은 지금 뭐 반도체 섹터들이 호황이라든지 AI에 대한 이런 인프라 확장 모멘텀이 나와줘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차트 봤을 때 굉장히 이쁘고 선생님이 잡은 자리가 굉장히 저가 매수를 잘한 자리는 맞아요. 근데 지금 리스크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제 어제 그 뉴욕 그 지난밤에 뉴욕 증시가 무너진 거는 확인을 하셨죠. 네네. 이게 무너진 이유가 고용 지표가 너무 긍정적으로 나와버리다 보니까 아 경기가 아직 살만하구나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리스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AI 섹터들이 이제 뭐 다 그 AI 섹터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게 지난번에 다 죽어가지고 사실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이게 힘든 시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트는 이쁜데 알다시피 최근에도 뉴욕 증시가 무너질까 우리나라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빠지잖아요. AI 섹터들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차트는 이뻐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 일단 기술적 반등은 잘 들어가셨고 너무 잘 들어갔지만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매하지 마시고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좀 보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 9,000원 전후 이때나 추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조정을 아름답게 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긴 합니다. 저도. 그럼 9,000원대에서 매수를 더 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들어간 자리 너무 잘 들어갔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조정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조정을 줬을 때 더 아름다운 자리는 9,000원 전후가 이제 더 아름다운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혹시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HPSP. HPSP 말씀하는 거 맞으시죠? 네네. 네, HPSP 매수 가격이라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49,050원이에요. 49,050원. 비중은요? 60%요. 60%. 지금 굉장히 걱정할 구간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HPSP 이게 같은 경우도 성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물타기를 해갖고 5만 몇천 원에 사갖고 5만. HPSP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 고압 수소 처리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시장의 반사익을 받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소재 부품 장비 쪽의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최근에 제가 이 HPSP 자체적인 호재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섹터들이 수급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반사익을 가지고 가는 게 HPSP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청자님이 들어가신 게 오래됐다는 게 설마 이 과거에 2023년도는 아니죠? 23년도에 사갖고요. 물타기 해갖고. 잘 버티셨네. 거예요. 근데 물타기를 좀 더 하셨어도 물타기를 근데 이때 올라올 때 하셨죠? 예, 조금 떨어져서 했더니 5만 6천 원이고 6천 몇백 원에 했다가 예. 좀 떨어져서 했더니 너무 아쉽다. 진짜 이게 지금 평단을 확 낮출 수 있는 기회인데 너무 아쉬워서 제가 물어봤고요. 지금 사실 이제 HPSP 같은 경우 차트를 조금만 봤어도 시청자님이 조금 그 차트에 대한 이해, 이 기업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차트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하셨다고 하면은
이런 지금 이게 과거에 이제 지켜주는 구간대고 지켜주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조금만 더 물 타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은 아쉽고 일단 HPSP가 지금 어쨌든 이슈적으로는 결국 소재 부품 장비가 올라가져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돼요. 다음 주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장 자체가 이미 AI 인프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크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나스닥이 그래서 4%가 밀렸거든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이 사실 또 하방이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시청자님 이걸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포기는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 게 어쨌든 소재 부품 장비가 이제는 움직여줘야 될 테마 중에 하나가 맞다 보고 있고 그렇게 추세가 지금 이제 있잖아요. 추세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일단 네. 4만 원대를 안 깨면 추세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니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과거의 저항 자리의 고점이 대략적으로 5만 5천 원이죠. 그래서 이 5만 5천 원대에서 지금 그냥 이쁘게 물량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형적으로 고점에서 물량소하고 이게 사실 하방으로 밀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목 맞고 죽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쌍복 맞고 죽는다라고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HPSP가 너무 이쁜 게 보통 쌍복 맞고 죽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급등, 그러니까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이 이루어졌을 때 쌍봉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HPSP는 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씩 그려보면요. 시청자님이 느껴지는 게 있나요? 이게 어떤 걸 제가 그려놓은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요. 모를 수도 있죠. 제가 이거 뭘 그렸냐고 하면은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이 조금씩 높아진다. 우리가 건물 지을 때 그러죠. 땅을 차곡차곡 이렇게 꼭꼭 눌러가서 다지면서 이제 쌓아야지만 튼튼한 거예요. 이를 급격하게 그냥 대충대충 쌓으면은 공든탑도 그냥 무너집니다. 근데 이렇게 HPSP처럼 보면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할 때마다 뭐 하느냐. 눌려놓고 다지고 상승하고 눌리고 다지고 눌리고 다지고 눌리고 다지는데 이 저점이 뭐가 된다?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이 오히려 이번에 돌파하면은 저는 신고가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얘기했다시피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4만 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이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뉴욕 증시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4만 원 지키는지 보시면서 만약에 5만 5천 원대를 돌파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가격을 한번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오래돼가고 그냥 주는 건데. 그 뭐 오래됐으면 원래 사골도 고와야 맛있잖아요. 푹 고우시고 묵은지도 푹 묵혀가지고 드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수익 더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최고는 얼마? 아까 이제 8만 원 정도로 단기 목표가 보시고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뭐 흐름 보면서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02-3772-0269 02-3772-0269 하단에 나오고 있죠. 전화를 주셔도 좋고 문자는 샵 3772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 상담을 보다 좀 심도 있게 또 심층 있게 분석하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는 LG 이노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117만 9천 원에 네. 비중이 30%입니다. 117만 9천 원, 비중 30%. 최근에 꼬리를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올라갈 때 샀다가 이제 빠지니까 추매를 하신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잡았는데, 네네네. 금요일 날 조금 이렇게 오를 것 같더니 다시 오르지 않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릴 것 같으면은 비중을 늘려도 될까 싶어서
그래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네, 일단은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종목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LG그룹이. 사실 이게 왜 힘드냐고 하면은 자, LG그룹이 지금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네. 네, 젠스낙 CEO가 이제 방한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회담 관련 있는 모멘텀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원래도 이제 LG 그룹 자체가 최근 피지컬 AI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1월부터 해서 꾸준히 다듬으면서 올라가고 있던 게 LG 그룹이에요. 그래서 LG 이노텍도 그렇고 LG 뭐 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계열사가 다 1월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 사업과 함께 신사업 모멘텀으로서 피지컬 AI와 함께 올라가고 있었던 건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당시에 이게 끌어올린 힘이 기존 모멘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그냥 젠스낙 CEO가 방한한다라고 하면서 들어왔던 거고요. 심지어 이 수급이 얼마나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포모 현상에 들어와서 순간 들어왔던 단타꾼들의 수급이라는 거예요. 왜? 정말로 LG그룹이 다 가버리니까 이제 안 올라간 게 뭐가 있을까 해서 LG 헬로비전마저 상한가를 만들었던 수급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시장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수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뭐 해줘야 되느냐? 빠져나와줘야지만 또 정상적인 우상향을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래서 LG이노텍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흔들면은 80만 원까지도 열어놓아야 된다고 보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LG이노텍이 이번 상승으로써 황제주를 만들어놨어요. 황제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지폐 주면 지폐주, 동전 주면 동전주, 황제 주면 황제주 이런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업이 지금 갈 거라고 하면은 황제주 100만 원만큼은 안 깰 거예요. 안 깰 건데 이걸 깼을 때는 정말 80만 원까지 조정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지금 비중이 30%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무리해서 추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100만 원을 안 깨면은 지금 자리 100만 원까지 내려간다 해봐야 100만 원까지 내려가 봐야 한 8%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일도 시장이 안 좋아, 다음 주도 시장이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계속 얘기하는 게 나스닥이 4~5%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급이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거 100만 원대만 지켜주면 다시 반등 나와가지고 기술적으로 봐도 저는 140만까지 열어둬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추매를 안 하셔도 100만 원을 지켜놓으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못해도 140만까지 갈 거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추매는 추천 안 드려요. 비중이 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100만 원을 깼을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 말이 안 되는 전형적으로 이 말이 안 되는 수급이 빠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천천히 들고 추매를 하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100만 원을 깨고 80만 원까지 열어두시고 지금은 추매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더 뭐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100만 원을 지켜내면은 140만 원까지 기술적인 반등은 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상승 노려보셔도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지금 자리에서 비중 확대하기에는 지금 시청자님 비중이 너무 많아요. 원래 추매라는 건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자꾸 뭐 3% 빠지면 물타기 하는데 원래 이 정확한 추매의 개념이 내가 한 종목이 상한가를 가도 본전 탈출이 안 될 때 물타는 게 물타기의 개념이에요. 근데 자꾸 요즘 시장은 이상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뭐 2%, 3% 빠지면 한거 간 거 마냥 추매하는데 지금 추가 매수는 하실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NF요. LNF요. 자, LNF 비중이랑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14만 5,600원에 20%. 14만 5,600원에 20%. 그냥 뭐 사실 LNF인데 굉장히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 예, 어제 들어갔는데 전저점이 14만 5,200원이에요. 그래서 안 깰 거라고 단지
단순히 무슨 무의식하게 들어갔나 본데. 아, 근데 못 단순 무식은 받겠더라고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님 잘 들어가셨어요. 잘 들어갔고. 왜냐고 하면은 진짜 시청자님 이거는 뭐 LNF는 뭐 제가 뭐 사실 2차 전지 섹터는 제가 뭐 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뭐 개인적인 기업적인 모멘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2차 전지는 다 그 미래 먹거리 섹터다. 뭐 전고책 막 바라봐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적으로는 사실 제가 설명드릴 건 없는데 진짜 너무 잘 들어가신 게 뭐냐고 하면은 그냥 진짜 기술적인 반등 과거에도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전에 있던 고점대에서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고 지금 딱 들어간 자리가 지금 전에 있던 고점대에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기술적인 패턴을 보고 들어간 건데 이게 사실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이 기술적인 패턴을 봤을 때도 뭘 보는 게 좋냐? 지금 보면은 이 당시에도 이렇게 이게 하락 추세가 이런 게 하락 추세겠죠? 그리고 돌파하면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청자님이 조금 판단을 못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은 지금 기술적인 반등은 잘 잡았지만 이제 이런 하락 추세 때를 그어봤을 때 추세 돌파가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캔들상 이런 추세를 그어 본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 3일 정도는 더 보고 샀을 것 같아요. 비싸게 사더라도. 근데 지금은 이제 시청자님이 그걸 안 본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일단 2평대는 지켜주고 있어요. 2평대. 지금 이제 62평 무너지고 120평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켜내면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그래서 주봉상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일단은 만 14만 원대에서 강한 14만 원 아니죠. 1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월봉상 봤을 때도 오히려 지금 추세가 또 따라 올라가고 있어서 추세는 다 정확하게 잘 봤거든요. 근데 월봉상 추세대로는 또 한 13만 원까지 열려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네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더 살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제가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시청자님이 이거 비중이 몇 퍼센트라 했죠? 20%예요. 아, 20%. 지금 근데 더 사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리스크가 딱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고 하면은 2차 전지가 최근에 수급을 못 받는데 증시도 안 좋다.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기 위해서 다 매도를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딱 출매했으면 평단이 거의 한 15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강한 매물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 탈출을 노렸던 사람들이 악성 매물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면 더 살려고 지금 매도하는 수급이 사실 시장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음 주에 또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하방도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하방이 열렸을 때는 꼬리가 지금 달면은 이 구간까지도 사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어차피 과거에 이제 박스 구간이고 다시 들어왔을 때 이 구간에서 놀다 갈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12만 원까지는 열어두시고 거기서 하는 거고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청자님이 기술적 반등의 최저점에 들어갔어요. 최저점에 들어갔는데 굳이 이걸 지금 추가 매수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왜 기술적인 반등을 해줬을 때 기술적인 반등인 거지 무너지면 최고점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가하면서 더 빠지면 가져가시고 지금은 그냥 가지고 있는 분량에서 수익을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다음 주에 반동이 그럼 성우주문 나올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뉴욕 증시가 일단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이 5%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걱정되네요. 월요일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확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반등의 위치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좋습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이 전화가 끊겼나 봅니다. 자, 문자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상담이 와 있는 게 지금 예, 지금 문자 상담 잠시만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자, 일단 뭐 상담 전화는 많이 와 있는데 일단 전화가 끊겨서 전화 오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문자 상담으로서
지금 큐렉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고요. 큐렉소라는 종목이 13,700원의 비중 40%를 들고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큐렉소가 굉장히 걱정이 될 만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재 차트로 보면은 사실 이제 시청자님이 들어가신 자리가 굉장히 또 이 시청자님도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반등일까요? 지금 13,700에 40%. 사실 14,000원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나마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이 들어가신 자리가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들어갔다가 물을 타신 건지 여기서 들어갔다가 물을 타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눌림목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뭐냐? 추세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추세가 무너진 자리에서 이 눌림목이 굉장히 리스크는 크겠죠. 그래서 추세가 무너진 자리에서 눌림목이어서 리스크가 굉장히 컸던 부분이고 주봉상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뭐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10,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과거부터 보면 지켜주는 구간대 강한 반등, 지지 구간, 저항 구간, 지지 구간, 지지 구간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큐렉소는 10,000원 지키는지 보면서 좀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시청자님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이 이제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55만 5천 원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11%. 지금 50 얼마나 하셨죠? 55만 5천 원. 55만 5천 원.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서 들어가긴 하셨네요. 근데 한미약품이 최근에 이제 왜 올랐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예, 한미약품이 이제 최근, 그러니까 물론 다른 그 제약 모멘텀 이슈도 많겠지만 최근이라고 한 건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하는 건데 세상에 갑자기 이제 비만도 질병이다라고 하면서 비만 치료제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열풍이 불기 시작했던 부분이고 그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 한미약품이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비만 치료제 사실 좀 많이 식었잖아요. 식어서 무너졌던 거고 최근에 아마 이제 시청자님이 들어갔던 건 제가 알기로 일라일릴리와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갖고 기술 수출 이전이 있었던 그 기술 이전 관련돼 있는 계약이 있다라는 모멘텀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시청자님 딱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필이면은 지금 차트가 그러니까 이게 하필이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은 너무 정직하게 쌍봉을 맞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는 거겠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갭을 띄우고 죽였어요. 근데 제가 늘 시청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갭이라는 거는 일반 개미들이 우리 갭 만들자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시청자님들한테 우리 월요일에 당장 어떤 종목을 사볼게요라고 막 제가 다 같이 외쳐도 일반 개미가 만들 수 없어요. 갭이라는 건 일단 큰 물량이 순식간에 들어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갭을 만든 의도가 여기서 있던 물량을 두 차례 털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악성 매물을 한번 소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갭이라는 거는 절대 개미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사실 바닥에서 이런 갭이 나오면 굉장히 좋지만 고점에서 이런 갭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전형적으로 갭을 메꾸는 구간이죠. 갭을 찍어놓고 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정말 제대로 가주려고 한다고 하면은 현재 이제 45만 원대. 그러니까 45만 원대를 지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45만 원대 깨버린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45만 원을 지켜줬을 때는 이 갭이 개미가 만든 갭이 아닌 이 갭을 통해서 개미의 물량을 빨아들이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45만 원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계속 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45만 원 안 깨면 일단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모멘텀은 기술 이전 모멘텀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좋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좀 궁금하세요?
2차전지 레이크 멀티리얼즈 30%에 19,500원입니다. 네, 2차 전지는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당장 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와야 되는 거고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당장 오늘 내일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양산이 들어가기 시작해 빨라도. 그래서 정말 빨라도 이제 이게 올라가 준다고 하면 기대감으로 올라가 준다고 하면 당연히 하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차트만 보고 갈게요. 네. 네, 지금 19,500원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뭐 선생님도 봤을 때 어느 정도 뭐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보니까 차트적으로 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기술적인 반등 노리고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은 부분이 크고 지금은 이 사실 15,000원 전후까지 안 밀면은 밀다도 괜찮습니다. 월봉상도 15,000원대가 강한 지지 라인이 보다시피 강한 저항, 강한 지지, 강한 지지,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15,000원대 안 깨면 돼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30%를 하셨죠? 네. 그래서 비중이 조금 많아서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리기 어렵고 15,000원 안 깨면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15,000원 깨면은 그때가 위험한 거지 안 깨면 괜찮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반등이 좀 나올란가요? 15,000원 안 깨면은 반등 나올 거고요. 15,000원 안 깨면 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전고체 배터리는 1년은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게 전고체 배터리여서 지금 당장 반등 안 나온다더라도 걱정할 건 없습니다. 왜? 올 하반기쯤부터 기대하셔야 되는 게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네. 네,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을 통해서 포트를 이제 교체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지금 시장에 강한 테마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강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9시부터 또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캠이라든지 HB 테크놀로지, 퀄러스타 반도체 뭐 다양한 종목들 굉장히 2배, 5배, 10배 이상의 이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찍으면 상한가 가는 찍상 매매법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하면서 저는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파트너입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찍으면 상한가 하는 종목들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 워런 버핏의 투자입니다. 그동안 현금을 쌓아놓고 있던 버스커 해셔웨이가 드디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1,500조에 달하는 투자에 대한 잭팟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물론 워런 버핏이 1,500조를 투자한다가 아니에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워런 버핏 투자 플러스 알파의 규모가 1,500조에 달하는 시장 규모에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잘 찾는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도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미 5배, 10배, 20배 올라간 종목은
잊으시고요. 뭐 하시면 좋다? 5배, 10배, 20배 올라간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어떤 내용이냐? 자,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자, 워런 버핏이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사실은 구글에다 투자를 해요, 구글. 구글이 증자를 위해서 121조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AI 시장이 너무나도 확대되고 있죠. 이거는 뒤에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AI 인프라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워런 버핏이 15조를 베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좋아. 너가 AI에 투자하는구나. 나도 15조 보탤게라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원래도 이 자체로도 호재였지만 저는 호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어제 저녁에 뭐가 되었습니까? 나스닥이 5% 가까이 밀렸어요. 뭐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AI,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밀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월요일에, 화요일에 다음 주에 AI 관련돼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때 매수를 하면요.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가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기술적인 반등에 의해서 워런 버핏이랑 모멘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빠졌을 때 매수했기 때문에 이미 20%, 30% 수익은 챙겨갈 수 있겠다는 거겠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사기에 너무 좋은 시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런 버핏의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도 이런 투자를 결정한 게 결국 뭐냐? 구글을 포함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다? 지금 보다시피 AI 베팅에 통해서 4대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만 1,000조 원을 쏟고 있고요. 올해요.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미 쏟아붓고 있는 게 이제 1,000조고요. 당장 내년에는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1조 달러로서 1,500조 원을 투자하겠다. 굉장히 큰 모멘텀이죠. 지금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 흔히 얘기하면 간이 커졌다고 하죠. 간이 커졌다는 거지.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요즘은 막 300조, 400조면 흥 이러거든요. 옛날에는 1조, 시장 규모 1조만 나와도 점상 가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1조도 아니고 300조도 아니고 500조도 아니고 1,5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시장에서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 1,500조를 왜 투자할까? 어디에 투자를 할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뭐 할 수 있다. 그 대장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왜 하필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왜 1,500조에 대한 AI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엔비디아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얘기하는 게 뭐냐? 최근에 마벨에 대한 투자도 하잖아요. 차세대 1조 달러 기업이라고 하면서 마벨을 극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근에 마벨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 마벨을 극찬했느냐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여기도 나오죠. 뭐 하겠다.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돕는 마벨의 네트워킹 및 연결이라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지금 연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투자했던 게 뭐예요? 광통신이라든지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죠. 엔비디아가 지금 AI 시장에 필요한 게 갑자기 연결이 돼버려요. 그전에는 GPU로 AI를 독점하고 있던 기업이 연결을 갑자기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핵심이죠. 왜 엔비디아가 연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너무 간단합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도 갑작스럽게 포지션을 바꾼 게 NV링크 퓨전이라고 지금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출시라고 공개하기 시작해요. 기존에는 원래 이제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뭐였느냐? 엔비디아의 GPU 생태계를 돌리는 플랫폼은 NV링크입니다. 링크. 근데 갑자기 뒤에 뭐를 붙여버려요? 퓨전을 붙여버려요. 퓨전. 우리 이거 옛날에 많이 봤죠. 퓨전하면 합체. 합체한다고 우리 옛날에 많이 봤죠. 그러니까 갑자기 퓨전을 하겠대요. 누구와? 당연히 엔비디아끼리의 퓨전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 퓨전은 누구를 위한 퓨전이냐? 바로 이제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위한 퓨전이라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도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AI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요. 패러다임이. 기존에는 엔비디아가 GPU 중심, 그러니까 모든 게 엔비디아의 GPU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알다시피 AI의 시장에 있어서 모든 게 다 고성능화되기 시작하죠. 고성능화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엔비디아의 GPU만 사용하게 되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 엔비디아의 독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독점도 문제고 엔비디아의 의존도도 너무 높아지고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가격도 계속 상승하죠. 계속 비싼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자사의 칩을 만들기 시작해요. 자사의 칩을 만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한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에 대한 경쟁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가 문제냐고 하면요. 엔비디아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GPU만 대장이었던 게 이거를 막을 수가 없겠구나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뭐가 움직였냐고 하면요. 이제 HPE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휴렛 패커드라는 게 움직였어요. 휴렛 패커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죠. 근데 이 상승이 왜 나오느냐? 이거 이제 AI 컴퓨팅 수요 급증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는 챗 GPT 같은 게 발전하면서 이제 큰 기업들이 AI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은 AI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이 작은 기업들도 자신의 기업에 만든 AI를 사용하기를 희망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GPU라든지 이런 것들, CPU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AI 컴퓨팅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휴렛 패커드의 기술이고 휴렛 패커드의 수요가 급증한다는 건 반대로 무슨 말이냐? 이제 더 밑에서부터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귀족들만 사용하던, 귀족들만 먹던 이런 음식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서민들도 이거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밑에서부터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수요는 더 급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AI 시장에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합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이 시장을 독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게 그래서 엔비디아와 함께 이런 시장, AI에 대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뭐가 돼요? 그럼 이런 인프라, 이 다른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을 잡기 위한 인프라가 확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이 뭐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외국인이 반도체 소부장을 매수하는 게 그거예요. 왜? 엔비디아 독점이었던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기 시작한다고요? 다른 AI 빅테크 기업들의 뭐로? 자사 AI 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핵심이고요. 심지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에 대한 투자를 한다? TPU에 대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1,500조가 결국에 모두 다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 AI 인프라 시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얘기하도록 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AI 인프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어떤 섹터가 주목받을 수 있느냐? 결국 이 AI 인프라는 건 뭐 때문에 이제 확산됐다 했습니까? NVLink 퓨전 때문에 확산됐다고 했죠. 모든 걸 연결해야 돼요. 그전에는 이제 GPU 중심이었던 게 모든 커스텀 칩까지 다 연결하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엔비디아가 원하는 광통신 기술도 여기서 필수가 되는 거고요. 초저지형 고속 인터커넥트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게 크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NVLink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제 NVLink가 뭡니까 결국에는. NVLink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인정한 거예요. 기존에는 GPU를 통해서 AI 칩, 이 엔비디아의 칩만 인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다? 아까 인정한 게 다른 기업들이, 다른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에 대한 투자를 인정해줬다고 했죠. 그럼 NVLink 퓨전 이런 연결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연결을 할 수 있는 칩이 있어야 돼요, 칩이. 그럼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성장해야 된 게 뭡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이걸 대놓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 1,500조에 대한 투자 규모는 당장 자사들이 뭐 하기 시작하겠어요? 본인들의 칩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으로 제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주문형 반도체 기술이 제일 첫 번째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들고 나면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패키징 기술. 설계했으니까 패키징 해야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걸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광통신이고 이걸 유지하는 전력 이런 것들. 이런 순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시장에서 뭘 봐야 된다. 소재 부품 장비의 패러다임이 간단해요. 맞춤형 반도체, SK하이닉스, 엔비디아도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 얘기하죠. 맞춤형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여기서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요. 삼성발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3대장은 딱 있어요. 뭐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죠. 저는 찍으면 상한가 가고 5배, 10배는 올라갈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이런 종목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닥에서 나옵니다. 바닥. 그래서 이런 종목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TV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에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하단에 QR코드가 나오고 있어요. QR코드를 촬영하셔서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바닥이죠. 굉장히 바닥. 하단에 QR코드 촬영해서 들어오시면은 9시 이 방송 끝나고 라이브 방송 이 주문형 반도체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이 바닥주. 이 바닥주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우리 다음 주에 공략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 낼 수 있는 올라가면 정말 10배는 노릴 수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후 저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요.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태공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